네, 안녕하세요. 악어오름입니다. 오늘은 유성고등학교 2024년 기말고사 수학 하범위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까다로운 문항은요, 19번 조금 어렵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확통 문제가 조금 많아요. 확통 경우의 수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요거랑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을 단순하게 7654랑 7654에 4321이죠. 근데 요거랑 n이랑 같아져야 되니까 요거 날릴 수 있는 거 24가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이거는 두 자리 자연수 중이니까 일단 우리가 1부터 99까지는 3의 배수가 33개 있는 걸 알아요. 왜? 100 나누기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100 나누기 3 하면 되니까. 그리고 7의 배수는요. 98까지니까 14개 있는 것도 알아요. 7의 배수는. 이렇게. 그런데 두 개 공배수 또는 이제 3, 6, 9를 빼야 되고요. 여기서 3, 6, 9 하나 빼야 되고 7도 하나 빼야 되고 공배수도 빼야 됩니다. 21의 배수는요. 공배수가 되니까 5개인데 사실상 105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개를 뺄 수 있다. 그래서 빼야 되는 게 요만큼, 더해야 되는 게 요만큼. 이거 두 개는 더하고 요거는 3개 빼고 1개 빼고 4개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47개에서요. 우리가 8개를 빼면 되겠죠? 8개 빼면 됩니다. 이건 3개, 1개, 4개 빼니까 8개 빼면은 답이 39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오고, 자, 3번 볼게요. 한 팀이 달리기를 하는데 BC가 연이어 달리지 않는 거는 우리가 A, B, C, D를 그냥 배치를 막 해서 4, 3, 2, 1로 배치를 하고 뭘 빼면 되냐? BC가 뭉쳐서 있는 걸 빼면 되죠. BC가 뭉친 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BC 덩어리랑 A랑 D 해서 요거도 3, 2, 1 그리고 BC 자리 바뀌는 경우 두 가지 해서 4, 3, 2, 1에서 12가지를 빼줍니다. 그럼 답은 3번 나옵니다. 이거는 4, 3, 1은 첫 번째 그냥 나열한 거에서 BC 나열한 거 빼는 거 붙은 거 빼면 됩니다. 그래서 24에서 뺀 거. 자, 여기 요거는 되게 쉽죠. 점근선이 이거는 3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답이 2번입니다. 점근선. 자, 5번 볼게요. 5번은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소인수분해 일단 한번 할 때 11 곱하기 5 곱하기 100으로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를 25 곱하기 4로도 뽀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의 제곱 곱하기 5는 3개 있고요. 11은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있는 거 하나씩 곱해서 약수개수가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2 그래서 24가지 나옵니다. 자, 마음에 안 든다. 다 해봐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 1사분면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프가. 일단 점근선 쭉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여기 밑에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 있겠죠. 1사분면을 지나지 못해. 여길 지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쭉 내렸을 때 여기 값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유리함수가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딱 그어 놓으면은 유리함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건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자체의 양수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개형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개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0,0을 지날 수 있게끔 해보고 f0이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여기가 f0이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가 성립해도 됩니다. 왜? 여길 지났을 때도 1사분면 지나지 않았다. 축 위를 지난 거는 여길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유의해서 보시면은 0을 대입해주면은 2분의 a 빼기 3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6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a가 1, 2, 3, 4, 5, 6의 합이니까 합은 21이 나온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더해보면 됩니다. 자, 7번 7번은요 그냥 x는 7 넣었을 때 b를 갖는다. 7을 넣어봅시다. 7을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7 빼기 7이겠죠. a가 당연히. 그리고 5 그러면은 b는 5입니다. 그래서 b는 5 a는 7 답은 4번. 이거 너무 쉬웠다. 왜 이렇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최대값 가지려면 여기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a가 둘이 까서 0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7입니다. 8번은 역함수가 성립한대요. 항등함수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성립하려면은 우연히 뭐가 돼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b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b는 0일 수밖에 없고 a는 계산했을 때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4가 될 확률이 제일 높고 답은 그래서 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y는 4분의 ax-2b 그리고 역함수로 돌렸을 때 x는 4분의 ay-2b죠. 맞죠? 근데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y에 관련돼서 바꾸면은 4x a로 나누고 플러스 2b는 y 요거랑 해서 이 친구랑 같다 놓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a랑 a분의 4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4분의 a는 a분의 4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a는 4가 나옵니다. a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자체는요 0일 수밖에 없죠. 요거 두 개 같으려면은 마이너스 2b는 2b랑 같으니까 b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a가 4, b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맨 처음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건데 요거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4를 넣으면은 애초에 0이고 4면은 그냥 y는 x입니다. y는 x인데 이 y는 x에서 역함수를 했을 때 그대로 나오죠. 그럼 이거 나오는 거는 항등원이라 해가지고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역원과 항등원 개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안 배웠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풀 때는 그냥 단순 계산 노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였구나. 이거를 캐치를 했으면은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그냥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다. 됐죠? 그럼 a가 1일 때 b는 뭐가 되냐? 2, 3, 4, 5, 6 되죠?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다 해보면 되겠죠? 그럼 b는 3, 4, 5, 6이 되네요. 2 넣으면 어차피 같아지는 거 안 되니까. 그럼 요거는 b는 4, 5, 6 b는 5, 6 b는 6 a는 6일 때 안 되죠? 그러면 15개입니다.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빠르게 넘어가시면 돼요. 빠르게 넘어가고 자 10번 이거 규칙을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아무데나 일단 원에 내접하는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그래서 길이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어떤 길이 같냐? 여기 각각의 현의 길이들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라는 걸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원에 내접하는 정12각형이라 했어. 그럼 정12각형인데 우리가 원에서 이렇게 쭉 이으면 지름이 되겠죠. 얘가 지름입니다. 지름이고 이렇게 하나가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도 직각삼각형 나오죠. 이렇게 하나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도 나와. 그럼 총 이게 몇 세트야? 지름이 12개가 나올 수 있죠. 정12각형이니까. 그리고 한쪽 면 이쪽만 봤을 때 5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5개. 그래서 직각은 60개입니다. 아니 선생님 옆에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날개를 양쪽으로 할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했어. 열로 했으면 지름이 이쪽으로 겹치는 거, 이쪽으로 겹치는 거. 이 방향 겹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빼준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삼각형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문제를 보세요. 이거는 좀 구하기 어려운데 일단 60개가 있어. 그럼 정삼각형 반드시 있겠죠. 몇 개 있을까를 추론해서 가는 거예요. 몇 개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정삼각형이 되려면은 요 지점에서부터 요렇게 딱 정삼각형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아까 길이가 간격이 똑같다 했으니까 현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현이 모두 똑같아요. 그럼 현이 모두 똑같으면 어떻게 하냐. 정삼각형을 만들 때 지금 방금 처음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잘못 그렸다.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색깔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4칸씩 가서 그리면 됩니다. 4칸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겹치는 게 보이죠? 끝났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삼각형도 4개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요거 이상은 안 되죠. 왜냐면은 잘 봐요. 이렇게 순서로 간 거나 아니면은 반대 순서로 이렇게 순서로 간 거나 똑같은 정삼각형으로 취급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64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요 시험지가 확통이 너무 많았어. 아, 내가 그래프 문제를 좀 많이 가르쳤었는데 확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이것도 서로 다른 7건을 나눠준대요.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가 모두 다르도록 받아야 돼. 그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5, 1, 1 이렇게 주던가 4, 2, 1, 3, 2, 2, 3, 3, 1 이건데 다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학생, B학생, C학생을 4건 받고 2건 받고 1건 받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으로 할 건데 7개 중에 4개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은 거 3개 중에 2개를 가져갈 거고 나머진 자동 이렇게 해주면은 7C4라는 거는 아까 계산해봤지만 35예요. 35 4, 3, 2, 1에서 35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좀 생략할게요. 35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3이겠죠. 3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A가 4개, B가 2개, C가 하나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체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3, 2, 1이죠. A가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6을 해줍니다. 그럼 3, 2, 1 곱하기 6을 해주면은 35 곱하기 18 해서 630까지가 나옵니다. 이 곱하기 6을 안 하면은 문제 답이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그 다음.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 판정법인데 배수 판정법을 어떻게 할 거냐. 4의 배수는 뒷자리가 꽁다리가 3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꽁다리가 요거 2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이거 2자리가 00이 또는 4의 배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A는 될 수 있는 게 1, 3밖에 없고요. 얘는 1, 2, 3, 6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앞에 머리통에 올 수 있는 게 3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20 이렇게 올 수 있죠. 20 되죠. 그리고 뭐 12도 되고 뭐 이런 거 되니까 여기서 뒷자리에 끝에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 숫자들을 다 나열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갖고 오겠습니다. 맨 앞에 3하고 1은 곱하기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냅두고 요거 2개로 배치할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일단 1, 0 안 되고 1, 2 되죠. 12. 그 다음에 당연히 16도 되고 20도 되고 그 다음에 24도 되고 28도 되고 그 다음에 32도 되고 36도 되고 60도 되고요. 64도 되고요. 68도 됩니다. 선생님 40몇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당연히. 앞자리가 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개에다가 2배를 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20가지. 왜 2배 해주냐? 맨 앞자리가 1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3인 경우도 있으니까 2배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0가지. 이렇게 3번. 됐죠? 그 다음. 자, 13번도 좀 문제가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 노가다 되게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다 노가다예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4개를 선택했을 때 차이가 3일 때랑 뭐 6일 때 차이가 3의 배수 그럼 차가 3, 6, 9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봅시다. 1, 4 그 다음에 뭐 1, 7, 1,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2, 5, 2, 8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차이들이 지금 보이죠. 4, 7, 그 다음에 뭐 40, 그 다음에 5, 8, 그 다음 더 안 되죠. 6, 9, 그 다음에 70 이렇게 할 건데 차이가 3일 때 정해지는 경우의 수가 1개밖에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1, 2, 3, 4를 선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를 내가 가장 작은 수를 1로 설정했어. 그리고 가장 큰 수를 4로 설정했어요. 그럼 이렇게 돼서 고정되는 겁니다. 차이가 3인 것짜리는. 그래서 차이가 3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는 일단 차이가 3이다. 그걸 할 수 있고 차이가 3 말고 6인 거. 차이가 6인 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2, 3, 4, 5, 6을 들어갈 수 있죠.
이 중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2개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OC2에서 10가지. 10가지인데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으니까 40개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요. 얘가 차이가 되는 게 2, 3, 4, 5, 6, 7, 8 해가지고 9까지 8개죠. 8개 중에 2개니까 28개죠. 8, 7에 나누기 2하면 28개네요. 28개가 됩니다. 그럼 28개야. 그러면은 다 더하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다 더하라. 그럼 75네요. 47 플러스 28 하니까 75개가 된다. 이것도 노가다를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14번도. 역함수가 이걸 지난대요. 그러면은 우리 원래 함수는 뭘 지나냐? 2,6이랑요 12,1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6은 해서 루트 8 플러스 a 플러스 b고 10은 루트 48 플러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눈치껏 해도 되고 뭐 루트 안에 있는 게 자연수가 어쨌거나 이게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가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a가 1밖에 없잖아요. 제곱해서 연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1밖에 없구나 해서 1, 1 써주면은 우리가 이게 3 플러스 b니까 b는 3이구나. 요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검산을 해보자고요. 7 플러스 3을 했을 때 10이 나오니까 a는 1이고 b는 3이구나.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f 역함수 8을 구하라고 합니다. 2a 플러스 2b는 8이죠. 그래서 f 역함수 8은 물음표가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f 물음표는 8 이렇게 써버리면 되니까 이 숫자 사이에 있는 걸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물음표를. 그래서 루트 이거 색깔을 조금 해볼까? 루트 4 물음표 플러스 1 플러스 3은 8. 즉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건요. 얘가 25가 돼야 돼. 그럼 물음표는 6이죠. 그래서 f 역함수 8이라는 값은 6이다.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얘는 옛날에 수능 특강 18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 수능 특강 나형 문제인가? 거기에 있던 문제인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약간 좀 재밌게 풀었던 문제 같아요. 그걸 한번 봅시다. 한 6년, 7년 전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이 완전 옛날 문제를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나? 그건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도. 그때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이거는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일단 봅시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1대1 대응인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여기 역함수 표시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란 표현을 준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해보라 이겁니다. 이거를 구할 때 당황하지 말고 0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A는 0, B는 0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요. F에 0 플러스 F0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F에 F0 플러스 그 다음에 F0입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 0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같네? 얘랑 같은 값이죠. 사라집니다. 쭉쭉 사라져요. 그러면은 결국에 남은 게 얘 혼자예요. 얘 혼자 남았고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원하는 조건이 기억이었다. 해서 이렇게 하나씩 퍼즐 맞춰가면 됩니다. 이거는. 요거는 조금 그래서 중상으로 두겠습니다. 드디어 중상 문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됐다면은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 니은번을 볼게요. 니은번은 우리가 요게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봅시다. FA 플러스 FB는 FA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일단 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썼는데 A가 0일 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가 이 형태를 만들고 싶으면은 같아지려면은 A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0일 때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A가 0이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A가 0이었으니까 F0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F0이라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기억 조건에서 구한 것 때문에 여기도 0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얘 자체도 사실은 0이에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남은 거는 F 함수 B가 FB구나 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니은이랑 똑같은 식이 나왔죠? 그래서 기억 풀 때는 우리가 A는 0, B는 0을 넣었어야 되고 니은 풀 때는 A는 0만 넣었어도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를 A로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B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 친구가 문제인데 잘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F 역함수 F 합성함수 FB는 우리가 FB라고 하기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의 의미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역함수 표시가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F 역함수의 자, 여기만 좀 뜯어서 보면은 F 역함수 6 이거가 이제 FK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 K는 6이어야 됩니다. K는 6이어서 디귿이 틀리게 되는데 왜 6이 돼야 되냐? 이걸 보면은 F 합성 F6은 F6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니은 조건에 의해서 그걸 구했어요. 니은 조건으로 이걸 구했는데 그 말은 F6이라는 이 덩어리는 6일 수밖에 없죠. 같아지는 그걸로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왜? 큰 함수로 봤을 때 이 겉에 있는 함수랑 여기 안쪽에 합성되어져 있는 함수랑 같아야 되니까 F6은 6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거를 역함수를 취해서 1대1 대응 관계니까 역함수를 취해서 왔다고 치면은 F 역함수 6은 F6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 자체가 F6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F 역함수 6은 6.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를 이해를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까지는 아니고 초반부에 요거 8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게 떡밥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깨달았으면은 역함수가 성립하려면은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즉 K는 6이 나오게 되는 현상인데 K가 5가 나오게 되면 1대1 대응 조건이 깨져버리겠죠. F6은 6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 대전제에서 니은에서 이거를 이미 증명을 하고 왔기 때문에 F6은 6이다는 거에서 양쪽에다 역함수를 걸어도 되고요. 어차피 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면 6,6을 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좀 빨라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 전부 다 Y는 X 느낌이었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틀렸어도 상심하지 마시고 얘는 복습을 해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시 16번에서 조금 쉬워지는데 이거는 좀 야매로 풀었다가 정석으로도 한번 풀어줄게요. 16번은 음이 아닌 정수 K라고 했으니까 그냥 딱 봐도 0부터 여기 OX랑 OX랑 같아지면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어떻게 돼? 여기 남은 게 이제 만약에 K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K가 5라 가정해버리면은 5X 빼기 10이 되면서 요거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으로 바뀌었다 칠게요. 그러면 펑 터지고 상수함수가 나와버립니다.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냥 삑 나와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요거에다가 이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냐? 약간 애매하죠. 우리가 상수함수를 y는 3이라는 녀석을 역함수를 한다고 쳤을 때 x는 3이 됐어요. 그럼 이거 함수예요? 함수 아니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근본적으로 여기서 걸러버려서 k는 0, 1, 2, 3, 4까지 해서 5개 하고 넘어갔으면 상위권. 그러면은 이제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풀어도 돼요, 내신에서는. 자, 근데 이걸 엄밀히 풀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OX에다가 음이 아닌 정수 K이기 때문에 K를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빼서 X-2로 그냥 부호 바뀌지 않고 갖고 올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요거 두 개를 나눠줍니다. 두 개를 나눠서 그림을 그릴 건데 2,2분의 23인가?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Y값은. 요런 식으로 2보다 작은 녀석, 이 친구 이쪽에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2보다 큰 녀석 이쪽에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묶었을 때 이쪽은 5 플러스 KX가 될 거고 5 플러스 K의 전체 X가 될 거고 이쪽은 5 빼기 K의 X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계산을 해보면은 5X에 마이너스 X가 2보다 큰 거예요. 그럼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와. 그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작을 때는 부등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묶었을 때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보이죠? 그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5-k 그 다음에 5+k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요거 양수 유지하고 싶으니까 5-k 자체가 어떻게 되면 되냐요? 양수는 되죠. 그러면 5보다 k가 작다 해가지고 0, 1, 2, 3, 4 해서 답을 내도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근데 첫 번째 풀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상수되면 터지니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중하 좀 찍어서 풀 수 있었으니까 이 정도. 자 17번은 요거는 어려워요. 요거는 상 주겠습니다. 요거 나 조건이 일단 뭐 가조건은 여러분들 맨날 보던 조건이니까 1대1 대응 쳤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 조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에 속했어요. x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값이랑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3인데 3이랑 같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3개 있다는 거고, 그럼 6개 중에 3개가 있었다는 거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y는 x가 3개 존재한다. 반대로 남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시를 좀 여기다 그려서 이해를 좀 시켜줄게요. x가 1, 2, 3, 4, 5 이렇게 6까지 있죠. 그 다음에 y가 3, 4, 5, 6, 7, 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같아지는 게 같아질 수 없죠. 1은 2도 같아질 수 없어요. 글렀습니다. 그리고 3, 4, 5, 6은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3에서 4로 가고 이렇게 같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같지 않은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지 않은 함수가 존재했겠죠. 그래서 y는 x 만족하는 게 4개 중 3개를 뽑아서 4개 중 3개를 뽑아라 해가지고 일단 경우의 수가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시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미 3, 4, 5가 이미 같다고 쳐버려. 3, 4, 5가 이미 같다고 쳐버리고 남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 남은 거 계산 어떻게 하냐. x 덩어리 이렇게 그린 다음에 1, 2, 6 남았죠. 그 다음에 y 덩어리 그리고 6, 7, 8 있습니다. 이게 몇 덩어리 있어야 되냐. 실제 해보면 4덩어리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려놓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볼 건데요. 되는 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막말로 그냥 이렇게 직방으로 가는 거 괜찮죠? 이렇게 직방으로 가는 거 괜찮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다 달라. 지금 우리가 어떤 케이스 하는 거냐면은 fx는 x가 되는 케이스를 찾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fx는 x가 3개가 되는 걸 이미 고정을 시켰고 경우의 수를 4개로 이미 놨습니다. 예를 들어 3, 4, 5, 6 중에 3가지를 먼저 선택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4개로 잡은 거예요. 선택할 때 3, 4, 5를 선택해야 되고 4, 5, 6을 선택해야 되고 3, 5, 6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3, 4, 6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4개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되는 거 그냥 바로 정방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려 박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1이 밑으로 내려갈게요. 7로 내려갈게요. 1이 7로 내려가고 2가 이렇게 가고 크로스 되는 거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1이 그냥 6으로 갔다가 밑에서 크로스 한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1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대각선을 크로스 한 것도 괜찮고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뭐가 안 되냐? 6이 6으로 가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선별한 게 4가지. 그래서 정답이 1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6가지의 함수가 나오는 거고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재밌어요. 18번은 문제를 좀 잘 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야 되는 문제여서 되게 재밌었다. 자, 18번 문제는 유리함수인데 합성이 돼 있죠. x 플러스 a가. 그래서 요거에다가 그대로 값을 넣어봅시다. gx는요.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x 플러스 a 플러스 3입니다. 그리고 빼기 b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요것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절대값 한 함수가 y축의 대칭이래요. y축의 대칭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y축의 대칭이려면. 만약에 이게 축이 좀 점근선이 틀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을 올리면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점근선이 고정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점근선이 x축
y축으로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x는 0, y는 0이겠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계산을 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평평할 평자 같은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푸냐. 자,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a는 무조건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얘가도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b 빼기 2분의 3짜리도 0이 돼야 돼. 그러면은요 b는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2b 물어봤어. f2b라는 거는 사실상 요구에다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f3을 구하라는 거고 f3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있는 여기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여기 이 값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원래 x 플러스 3분의 a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고 b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고 f3이라는 거는 6분의 마이너스 3 빼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앞에서 17번에서 조금 얽혀가지고 17번 풀다가 아씨 저거 왜 이렇게 어려워 해가지고 18번 틀렸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간 난이도 정도로 줄게요. 19번은 아마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산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발상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이 문제는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놓긴 했는데 일단 기억, 니은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림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래. 유리함수의 역함수. 요거 역함수는 우리 공식을 써서 구해주는 게 그래도 제일 현명하니까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서 음수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 요거 역함수는 인버스는 x분의 2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거고 이 함수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점근선 구하래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요 값들이 어디에서 들어가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fx라고 새롭게 정의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봅시다. 일단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맞죠?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리고 얘부터가 이제 계산인데 니은도 맞아요. 니은도 맞는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요 fx씩하고 그냥 이걸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면 괜찮아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밑에서 일단은 fx라는 거는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루트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3을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2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곱을 하면 돼요. 제곱을 때려줍니다.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딱 봐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만 그래도 계산해봐야 됩니다. 4에다가 4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좀는 이거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기 보기 편하게. 그럼 이 상태에서 8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2x 그냥 9 남겠죠? 0. 얘는 전체 제곱했을 때 판별식 d가 0인 게 확인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구나 해서 니은도 동그라미 치면 돼. 자, 그 다음 디귿을 해석할 건데 디귿이 여러분이 조금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줄 거예요. 디귿 일단 맞아요. 디귿 맞고 그래서 5번도 맞아. 5번 맞는데 요거를 해석을 좀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책을 이제 시험지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펼쳐놓고 디귿의 선지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뭐냐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여줄게요. 초록 색깔이 fx예요. 초록 색깔 요 함수가 fx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2,-3인 거 구했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점근선을 좀 안 그려놨어요. 제가 이 주황 색깔 어딨어? 이 주황 색깔 유리함수, 우리가 맨 처음에 있는 유리함수 점근선을 구할 거니까 x는 -3 하나랑 y는 몇이냐? -2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근선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점근선에 닿으면서 이 주황 색깔 유리함수에 닿을 수 있는 최초의 그래프가 이 파란 색깔이 됩니다.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이 점근선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1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1짜리인 점근선. 오케이? 왜 근데 기울기가 1이냐? 이 기울기 1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문제에 보면은 첫 번째 fx가 그래프 -x 플러스 m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m이라는 거는 핑크색 그래프거든요. 지금 이 핑크색. 이 친구가 초록색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으려면은 적어도 여기 끝단 지점이니까 우리가 2,-3을 지나야 돼요. 반드시 2,-3을 지나고 이게 y는 -x 플러스 m을 딱 지나는 그래프니까 m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1인 걸 알게 되면은 그 n 값 정해지는 거예요. n. 여기서 이게 n입니다. 그래서 n은 -1이고 요거의 수직으로 만나야 되니까, 왜 수직으로 만나냐면은 최소값이라고 문제에서 적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면서 이게 수직으로 딱 여기 확대를 좀 해보면은 일단 저 분홍 색깔 그 함수는 구했고, 결국에 이 분홍 색깔 여기에 이 주황 색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 거예요. 이 점 P가 딱 수직으로 만났을 때만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래서 그거에 여기 점을 지나는 -1,0을 지나는 파란색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괜찮죠? y는 x 플러스 1과 뭘 하면 돼? 여기 노란색 지점, 이게 P라고 해볼게요. 이 P와 만나는 점을 찾을 거고요. 그래서 식을 세워서 연립해서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할 겁니다. 좀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일단은 y는 x 플러스 1 하고 이 주황 색깔, 노란색 색깔 잘 안 보이죠? 이거 패드로 써서 그런데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요거랑 이거랑 같다고 놓으면은 여기 점 좌표가 P가 나오겠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여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봅시다. x 플러스 1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하고 -2x 플러스 1 하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좌표가 나오는데 그림을 옮길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옮기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칸솔 좀 줄여서, 자,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걸 가지고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잘 안 보이나? 근의 공식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은 왼쪽에다가 여기서 x는 반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7이죠.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7 하면 안 되고 그냥 플러스 루트 7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루트 7. 이 좌표가 여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 점의 좌표고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y는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7이죠. 그럼 점의 좌표는 결정이 났고 직선의 방정식도 결정이 나 있어요. 핑크색이.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답이 나오겠죠.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요거랑 이 점의 공식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은 요 길이가 나오는 거고 요 최소값이 디귿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마무리 과정은 한번 계산 다시 해볼게요. 일로 와서 할까? 이쪽에 와서 할게요. 그냥 계산을. 자,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했을 때 우리가 x 좌표 p의 좌표는 이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루트 2분의 넣고 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7이죠. 그러면은 얘를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만 그냥 뭐 어차피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니까 들어간 값 그대로 여기다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꿍꿍 해가지고 밖으로 꺼냈을 때 이게 나오겠죠. 양수로. 그러면은 루트 2씩 까줍니다. 이렇게 루트 2씩 까주면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14가 되는데 사실상 루트 2, 루트 7 이렇게 두는 게 좋고 답의 형태에서 물어봤을 때 루트 2로 묶었어요. 답의 형태에서 루트 2로 묶어가지고 루트 7 빼기 2로 답을 냈다.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다. 근데 계산이 좀 지저분하죠. 근데 발상적으로 우리가 아까 지오지브라에서 한 번만 또 다시 보면은 이걸 이해한 상태로 점근선 이제 잠깐만 빼볼게요. 점근선이 좀 복잡하게 그림을 해주기 때문에 빼주고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핑크색이 여길 통과한다. 여길 통과한다는 걸 알고 거길 통과하는 점의 지점이 여기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울기가 뭔가 필요했고 여기랑 이렇게 딱 수직으로 지나가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직으로 지나가는 누군가를 해도 답은 사실상 계산하다 보면 다시 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y는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나게 해서 여기서 근을 구해서 이 좌표를 p를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그 p만 구하면은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뚫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가면 되고 객관식은 이렇게 끝납니다. 객관식 이렇게 끝나고 19번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서답형 1번부터는 다시 쉬워져요. 쉬워지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자, 5번은 너무 쉽죠? 그냥 가운데가 2가 되래. 가운데가 이렇게 3장을 뽑는데 가운데가 2가 고정이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빼고 4 곱하기 3 남은 거 4개 중에 2번 뽑으니까 답이 12. 자, 패스. 자, 이 친구도 되게 쉽죠?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라서 한번 천천히 넣어볼게요. 일단은 fgx가 들어간 거잖아요. 요 값이 그냥 여기 그대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3배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빼기 2a가 6x 플러스 1이다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x 플러스 이거고 이게 6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몇이에요? a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b는 요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가 돼서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b가 마이너스 1이 됐죠. 3b 플러스 4가 이거 돼야 되니까 그럼 gx가 결정이 나는데 gx는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여기 플러스로 바꿔서 2x 빼기 1 문제에서 g 역함수 마이너스 7의 값을 구하래. 이게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 g 역함수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이고 g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니까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1대1 관계 체크해야 되나요? 어차피 직선함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된 거예요. 1대1 대응 아니어도 저거는 1대1 대응 강제로 된 거니까 상관없어요. 서답형 3번을 볼 건데요. 남자애들이 2명 있어요. 이렇게 남자애 2명이랑 여자애 3명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뭐 남자애 라지 A, 라지 B 이렇게 쓰고 여자애들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게요. 10개 중에 여학생 3명이 같은 열에 앉으래.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알파, 베타, 감마를 해서 여기서 3, 2, 1을 하나 하고 남학생이 7개 중에 A, B 뭐 이렇게 들어가든 A, B 들어가든 상관없죠. 7개 중에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7 곱하기 6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6 곱하기 7 곱하기 6이다. 여학생 배치한 거 괜찮죠? 자, 근데 같은 열에 모두 이웃하여 앉으래. 이것도 정말 좀 신기한 그건데 이렇게 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냐 아니면은 알파, 베타, 감마냐 요 2가지 경우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곱하기 2랑 기본적으로 곱하기 6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남학생이 어차피 남는 자리
예를 들어 보라로 가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를 들어갔어도 결국에는 얘가 앉아야 되는 게 남자 7개 중에 2개 앉아야 돼. 그러면은 76. 기본적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여기 있기 때문에 답을 낼 때는 다 계산해 줄 때 42에다가 6을 곱해요. 그리고 한 세트, 두 세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이거 계산해야겠네. 몇이야? 252에다가 3 곱하니까 756이네요. 계산 숫자가 조금 큰데 답이 756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756 가면 되고, 자 4번 볼게요. 4번을 보자. 4번은 전형적인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죠. 그냥 전형적인 문제니까 천천히 풀면 됩니다. 무리함수를 일단 먼저 그려줄 건데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는 1,1을 시작을 해서 빨간색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쫑쫑쫑쫑 와가지고 1,1에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간다. 이걸 보시면 되고, 역함수는 당연히 보라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파랑으로 한번 하자. 파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를 관통하는 거는요, 당연히 6,6이겠죠. 6,6. 계산해보면 y는 x랑 만나는 거 찾는 거니까 6,6인 거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거 x 놓고 제곱하면 되죠. 안 된다 싶으면은 5칸이니까 뭔가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뭔가 접하는 게 있어. 접하는 직선을 하나 구해야 됩니다. 왜? 요렇게 하나를 딱 접하게 해가지고 AB 길이를 줬죠. 삼각형을 막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딱 찍어서 직선으로 요 길이에 있는 삼각형을 구하여라 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계산이 심플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 좀 많이 풀어본 애들은 그냥 이 보라색 직선이 y는 x 플러스 4분의 5구나. 이거 눈치챌 수 있죠, 사실은. 이거 교과서에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눈치를 못 챘을 때, 학습량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계산을 노가다 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일단 보라 색깔을요, 좋은 게 있어요. y는 x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1,1에서 출발한 것보다 높은 지점에 갈 거니까. 이것도 지오지브라로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딱 1,1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차피 y는 x 하나 그려둬도 뭐 여기서 6,6에서 만나는 거는 뭐 좀 너무 당연한 그거니까 여기 6,6입니다. 딱 좌표. 그래서 여기 4분의 5도 지난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점의 좌표랑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래서 여기 높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그 내용이니까 한번 계산을 와장창창 해봅시다.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무리함수랑 같으면 됩니다. 이거랑 같아지게. 그러면은 x 플러스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을 한 이유가 b의 값이 사실은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을 이렇게 날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제곱을 해주면은 5x 마이너스 5고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양쪽을 제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서 우리가 사실 그냥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판별식을 쓸 건데요. 플러스 2b 빼기 5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는 0 해서 판별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4b제곱 빼기 20b 플러스 25 빼기 4ac니까 4b제곱 마이너스 20은 0. 그럼 여기서 빰빰 날라가고 요거는 20b는 5가 나오겠네요. 20b는 5니까 b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b가 4분의 1인 걸 구했으니까 요 원래 직선은 y는 x 플러스 4분의 5였구나. 이게 딱 접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도 괜찮아.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y는 x랑 거리를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딱 우리가 원래 이 역함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됐고, 좀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나서 여기 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요 1,1짜리랑요 6,6짜리를 지나는 y는 x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4분의 5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점 공식 쓸 때 루트 2분의 절대값 차이, 상수항 차이가 0하고 이거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높이가 됩니다. 이거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요 길이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요 길이는 5루트 2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5루트 2구나 해서 삼각형 넓이는 5루트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여기 높이 루트 2분의 4분의 5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5 까버리고 날라가고, 그러면은 8분의 25가 넓이가 되고, 답이 이겁니다.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다 해서 요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8분의 25일 때 최대이구나 알 수 있고, 혹시 평행한 직선 공식을 까먹었다, 평행한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다, 그럼 연립해서 이거 한 번 더 좌표 찍고 y는 x랑 연립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까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시고, 서답형 5번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냥 박스를 그리면 해결돼요. A랑 이제 B 상자 이렇게 공을 3개씩 넣을 거니까 일단 A 상자 하나, B 상자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제가 세팅을 A 상자 하나, B 상자 하나 이렇게 한다. 괜찮죠? 요거는 괜찮고, 6개 공을 이렇게 해서 3개씩 넣을 거예요. 그럼 뭐 여기 이렇게 3개씩 넣는다는 얘기죠.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곱이 짝수다. 곱이 짝수는 짝 가능하고, 짝도 됩니다. 참고로 짝도 됩니다. 오케이? 1부터 10까지 적혀 있는 것 중에 짝수 몇 개고 홀수 몇 개고 정해져 있죠. 홀수 5개, 짝수 5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 5개, 짝 5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B에 넣는 거는 합입니다. 합. 곱이랑 합이에요. 합은 홀밖에 없어요. 홀수가 되려면. 요거랑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뒤에 마지막에 짝홀. 홀수밖에 없다는 건 좀 아니고, 이렇게 요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짝홀 하면은 짝수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그냥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 B가 양이 더 적죠. 그러면 넣을 때 이걸 넣는 것보다 B부터 넣는 게 좋으니까 B를 먼저 넣어서 출발해 볼게요. 막말로 얘가 홀일 때 홀은 5C3이죠. 5개 중에 홀수 3개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쪽에 될 수 있는 거는 홀은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안 돼. 그냥 나머지 다 때려 박으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홀수가 몇 개 남았어? 홀수 2개 남았기 때문에 홀 짝짝을 하든 홀 짝을 하든 짝짝짝을 하든 다 상관없이 그냥 3개 다 때려 넣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5C3 곱하기 7C3을 해서 이게 7C3이라는 게 76532라면 35죠. 그 다음에 얘는 10 해서 350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할게요. 이게 1번 경우. 이게 1번 경우. 두 번째 경우 짝짝홀일 때. 짝짝홀일 때. 그럼 짝수를 2개 뽑는 거니까 5C2를 먼저 해줄 수 있죠. 5C2. 그 다음에 홀수는 5개 중에 남은 거 하나 뽑는 거니까 곱하기 5 해서 50까지 에다가 남은 게 뭐냐 봤을 때 여기에서 짝 3개가 남고 홀 4개가 남죠. 그러면은 홀만 안 되면 되죠. 이 친구가 얘가 홀이면은 터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7C3에서 홀 되는 거는 4C1이죠. 4C3. 그래서 35 빼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31개가 나옵니다. 31개. 그래서 31개 곱하기 50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1550까지가 나오네요. 이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거의 의미는 다시 좀 설명을 해주면 남은 거 중에서 홀이 안 되니까 빼주는 겁니다. 이게 4C3을 빼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900개. 숫자가 좀 크네요. 1900개. 그래서 숫자가 좀 크니까 조심해서 답을 썼길 바라고, 이대로 해설은 끝입니다.
난이도상으로는 얘를 이제 뭐 중상 정도 준다 치면은 얘도 중상 정도 주고, 아니 얘를 어렵다 칠게요 그냥. 계산이 좀 케이스가 분류가 되니까. 나머지는 얘는 뭐 중,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충남고 시험지보다는 확실히 쉽죠. 확실히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유발하는 게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래서 조심해서 시험 보셨으면 좋았을 거고,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이제 정시를 가야 된다 했을 때 수상화 복습할 때 이거 한 번씩 다시 풀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못 갈 때 그냥 내신 잡고 있지 말고 내신을 통해서 다음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냥 이제 달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고생했고요. 이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